the magic in the air. Levez les mains en l'air.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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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magic in the air. Levez les mains en l'air.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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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magic in the air. Levez les mains en l'air.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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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magic in the air. Levez les mains en l'air. Al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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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the magic in the air. C'est pas seulement pour les bobos, nous on vient dans nos mambo. Mon ami, si tu as le niveau, rejoins-nous pour t'enjailler. On t'invite à la magie, y'a pas de raccourci. Oublie tes soucis et viens faire la folie. On t'invite à la magie, y'a pas de raccourci. Oublie tes souc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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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agic System. Toujours nous. Ah, ça change pas. Ah ouais. Ah, Shawky avec Red One. Est-ce que ça marche? Ça va pas. On vient du ghetto pour aller plus haut. Avec les magiciens, c'est le bingo. On vient du ghetto pour aller plus haut. Avec les magiciens. Oh, oh, oh. Aïe aïe, what we see. Aïe aïe, destiny. Aïe aïe, realize now we know the greater show. Oh yeah, the time of our lives. Here we go, yeah. This is the time of our lives. Here we go, yeah. This is the time of our lives. The time of our lives. Here we go, yeah. This is the time of our lives. 안녕하세요. 대한 실버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요즘도 젊을 때처럼 잠꼬대 하시며 꿈을 꾸시나요? 예, 가끔 꾸신다고요? 잠꼬대 하시며 꾸는 꿈 말고 젊으셨을 때 어려운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 사시느라고 하고 싶으셨지만 하지 못하신 공부, 멋진 무대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보고 싶으신 꿈, 건강을 위한 댄스, 외국어를 배워 해외여행을 하고 싶으신 꿈,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루고 싶으신 꿈들이 많이 있으시죠? 꿈을 이루는 일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만나며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대한실버회와 만나면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몸이 어떤 몸이냐, 부모님이 내려준 선물, 이 세상에 태어나 건강하라고, 멋진 세상 살면서 행복하라고. 그래 맞다 건강해보자, 그래 맞다 행복해보자.
습관 무병장수 행복해서요 제때에 적당량 골고루 바르게 곱게 차려 먹는 사람은 무병장수 행복해서요 내 몸이 어떤 몸이냐 부모님이 내려준 선물 이 세상에 태어나 건강하라고 멋진 세상 살면서 행복하라고 그래 맞다 건강해보자 그래 맞다 행복해보자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만 할 약속 아깝다고 과식하면 안 돼요 맛있다고 많이 먹지 말아요 소식하는 현명한 습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제때에 적당량 골고루 바르게 곱게 차려 먹는 사람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제때에 적당량 골고루 바르게 곱게 차려 먹는 사람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곱게 차려 먹는 사람은 무병장수 행복해져요 네, 오늘은 엄지손가락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엄지는 우리 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많이 움직여 주시면 뇌 운동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먼저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자, 손 내보시고 엄지를 한번 쭉 펴주세요. 자, 여기서 손가락 4개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지는 그대로 있고 손가락 4개만 폈다, 접었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0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 손가락을 힘을 딱 이렇게 주시고 손도 폈다 접을 때 힘을 딱딱 이렇게 주시면 더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거는 1번. 네,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오른쪽은 주먹을 쥐시고 엄지를 쫙 내시고 왼손은 주먹을 쥐십니다. 그래서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또 바꾸고 한쪽은 내밀고 한쪽은 접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거는 잘 되죠?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은 엄지를 내미시고 왼손은 주먹 쥐시고 반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보자기. 딱, 손을 쫙 펴시고, 쫙 펴시고, 오른손은 엄지를 세우시고,
왼손은 접고 이렇게 합니다. 보입니까?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주먹 이제 보자기 손을 펴시고 반대로 이제 왼쪽 엄지를 위로 세우시고 오른쪽은 딱 접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너무 잘하시네요. 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엄지를 하고 왼손은 주먹 쥐시고, 자, 이제 손을 쫙 펴시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셨나요?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손을 딱 펴시고, 네, 오른손은 엄지를 쫙 이렇게 펴시고, 왼손은 반대 주먹이 이게 덩이 밖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주먹이 밖으로 나오게. 그리고 또 손을 펴시고 반대로 또 손을 펴고 반대, 손을 펴고 반대, 손을 펴고 반대, 손을 펴고 반대 이렇게 합니다. 잘 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됩니까? 헷갈리시죠? 이거 4단계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최저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운동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됩니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랑의 이름표 건강체조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두 번을 치겠습니다. 무릎 두 번. 하나, 둘, 셋, 넷.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네모, 우리 이름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슴에 이름표 달았죠. 그것처럼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무릎 두 번, 속벽, 도장, 이제 도장을 꼭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어, 네.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이제 깨어지면 박수 두 번,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우리 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무릎 두 번,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이랍니다.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네, 이렇게 1절, 2절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은 쓰라린 눈물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헤이! 헤이! 시작합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헤이!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날 목의 통증이나 또는 어깨 결림이라든가 엘보 통증, 그 다음에 관절, 이게 무릎 관절이나 또는 고관절, 발목,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 등의 관절 통증, 그리고 기타 통풍, 생리통, 그 외에 안구통, 안면통,
뭐 전신 통증, 많은 통증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히 통증을 잘 치료하는 의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통증이 의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니까 통증이 쉽게 나는단 말입니다. 통증은 그게 병이 아니라 지금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기혈순환이 잘 안 된다. 마음이 막혀 있어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소통을 하세요. 피를 잘 소통하고 기혈 소통을 하고 천지화물과 화목을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신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게 하면은 어떤 통증이라도 쉽게 낫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목이나 어깨 결림이 있어가지고 물론 일반 병원에서 수술이나 약물 치료하는 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통증을 치료했는데도 다시 재발하거나 지금 수술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수술 받기 전에 꼭 이 방법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고 재발이 되신 분을 하고 또 지금 통증 때문에 어떤 검사를 시행 중에 있는 분들도 일단은 먼저 이 방법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10중 8구 거의 쉽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목이나 어깨 결림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다. 또는 어깨 결림이 있으면 어깨에 있는 인대가 파열되어 있거나 뭐 50견이나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소홀히 할 필요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꼭 가장 기본적으로 약 10일 동안의 생채식과 그 다음에 한 2주가량의 생야채즙 절식을 하고 일본의 하야시마라고 하는 정통적인 이 건강 도인술 이제 개발해서 이제 많은 분한테 보고한 분이 있는데 하야시마의 건강 도인술 백과라는 이제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제 제가 게을러갖고 제가 운동을 좀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 건강 도인술을 아침에 5분이나 10분가량 합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어깨나 다리를 이완하고 숨을 내쉬는 방법인데 이제 이런 이완과 스트레칭 방법, 숨쉬기를 같이 하는 방법 이것이 쭉 계속될 때 정말 기혈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몇 군데에다가 이제 쑥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은 생야채즙과 과일만 먹고 점심 때는 이제 현미밥을 먹는데요. 현미밥을 먹기 전에 생곡식 가루를 2숟가락하고 생야채를 한 접시씩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생곡식 가루하고 생야채즙을 많이 먹고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먹는데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이 우리 몸에 그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마음의 소통 방법은 앞서도 드린 대로 아바타 프로그램에 나오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 자비심 연습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갈등과 그리고 불화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방법을 이제 늘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떤 통증이 있더라도 이 생채식과 이제 절식 방법 그리고 기혈순환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 방법 그 다음에 도인술과 같은 그런 가벼운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숨쉬기라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통풍처럼 정말 지독한 통증을 가진 분들이 약을 먹거나 그래서 그때그때 임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풍 클리닉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풍 환자들이요,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완벽하게 거의 재발이 없이 완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통풍은 아시는 대로 혈액 내에 요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쌓여가지고 정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통증 환자들이 일주일간의 약 생체식과 2 내지 4주 동안의 생야채즙 절식, 그 뒤로 상당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현미밥을 한 끼를 먹는데 생곡식가루를 먹고 아침 저녁은 생채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혈순환을 좋게 하고 마음의 소통을 하게 하는 이 방법을 하게 되면 한 사람도 예 없이 통풍 환자들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요 아주 쉽게 낫습니다. 생리통은 생리기간 동안에 지금 혈액이 밖으로 유출이 돼요. 그럼 자궁에 피를 보내야 돼. 자궁에서 그 피를 보내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를 보낼 수가 없어. 자궁에서는 피를 빨리 보내더라고 하는데 피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자동차 길이 막힌 것처럼 혈관은 좁아져 있고 피는 끈적끈적해서 가지를 못해. 과거에 무리하게 살아가지고 특히 설탕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기름기 음식 많이 먹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특히 찬 음식을 많이 먹어. 냉장고에 있는.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혈관은 좁고 피는 끈적끈적해. 근데 피를 소모하고 있는데 자궁으로 피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좁은 혈관으로 피를 보내려고 막 혈관을 늘어나게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자궁에서는 피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려고 하는데 안 가. 그게 생리통입니다. 생리통은요, 모든 생리통을 가진 환자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낫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걸 봤는데, 재발되는 경우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그래서 혈관을 다시 좁게 만들고 피가 끈적끈적하면 재발되겠죠. 그러나 그 생활 방법을 계속 잘 활용을 하고 피를 맑게 하면요, 생리통으로 온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를 맑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찬 걸 먹지 않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숙면을 취하고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반신욕 같은 이런 생활 방법을 해서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은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전신 통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얼굴도 아프고 족저근염, 발바닥이 아프고 이런 이제 많은 통증들이 있는데 그런 통증들이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통증이 어느 부위에 어떤 성격의 어떤 병명의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원인, 암이라든가 또는 피순환을 막게 하는 근본적인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그런 원인이 있지 않는 원인 불명의 그런 통증 환자는 아주 쉽게 낫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 관절이 다 닿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거의 대개 수술하지 않고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깨끗이 나오면은 좋은데 거의 대부분 다시 통증이 있다. 왜 통증이 생기느냐? 근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관절이 다 마모가 됐느냐? 피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피순환을 잘 하게 하고 생체식을 하게 하고 그런다면은 다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절 수술을 한 후에도 다시 통증이 재발돼 갖고 고통스러운 분, 수술을 지금 고온이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일단 이와 같은 생체식과 절식 방법,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 마음을 소통시키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아바타 프로그램, 이런 방법을 꼭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을 했을 때 10중 8구 거의가 다 수술이나 약물 치료 없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둥실둥실 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삼돌이가 부는 사랑의 노래 벽화 짖는 소리 저 소리 두근두근 이쁜 이 마음 15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 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삼돌이가 부는 사랑의 노래 벽화가 짖는 소리 저 소리 두근두근 이쁜 이 마음 둥실둥실 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삼돌이가 부는 사랑의 노래 벽화 짖는 소리 저 소리 두근두근 이쁜 이 마음 15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 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리네 울렁울렁울렁거리네 울렁울렁울렁거리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대연 실버대학의 임정기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립된 마음의 어떤 문제점과 또 고립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서로 사람과 마음을 소통하는 교류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교류하기가 참 용이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일을 하려면 기계보다도 사람의 인력을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서로 돕고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를 안 하고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어서 좋든 싫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교류하면서 협력해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나 또 지식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또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지식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교류를 잘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고립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또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도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들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보면 화면에 고립된 사람들하고 화면에 떠 있는데 여러분 고립이 되는 경우는 부담을 피해서 생기는 고립이 있습니다. 나는 저 부담스럽다 하면서 그 부담을 피하게 될 때에 또 고립이 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에 고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단된 마음에서 생기는 고립. 사람들 간에 서로 마음의 교류가 없고 소통되지 않아서 서로 마음에 담이 쌓이고 그래서 차단된 마음에서 생기는 그런 고립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립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또 불행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나 또는 바다에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용돌이는 수영을 잘 하는 사람도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가 수영 실력을 믿고 강물이나 바다를 헤엄쳐 가다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힘껏 손을 저어서 그렇게 수영을 해도 쉽사리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용돌이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힘으로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으면 아주 쉽게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런 소용돌이처럼 어떤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털어버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속해서 휘말려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립된 마음을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그 고립된 마음의 결과로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울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해서 자신도 굉장히 어렵고 주위 사람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용돌이 속에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면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고립되어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혼자 이런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큰 사건을 저지른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젊은 루비처라는 여객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여러분 여객기를 타고 부조종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시력에 어떤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력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이 루비처를 향해서 앞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루비처는 병원의 그 진단에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력을 잃게 된다니,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고 굉장히 큰 절망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고 또 그런 사람들도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시력을 잃고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루비처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직장을 잃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되면 일도 못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들 속에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휘말리게 되었고 그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루비처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내가 죽을 텐데 더 이상 살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자기 혼자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에 탑승하면 그 탑승객들과 함께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루비처는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는 그렇게 자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2015년 3월 어느 날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여객기에 부조종사로 탑승하게 되는데요. 그 비행기는 여러분 스페인에서 독일을 향하여 비행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덧 프랑스 상공 위를 날아가고 있는데 그때 조종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틈을 이용해서 루비처라는 이 젊은 조종사는 조정실 안에서 문을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행기 조정석에 앉아서 스틱을 잡고 그 비행기를 급강하하게 됩니다. 그 알프스 산맥을 향해서 비행기를 급강하하게 되는데 낌새를 알아차린 조종사가 급히 와서 조정실 문을 두드리고 정말 그를 달랬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루비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자살할 계획으로 비행기를 계속 급강하시켜서 결국은 그 알프스 산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정말 그 화재가 일어나고 큰 폭발이 일어나서 그 비행기에 탔던 150명이나 되는 많은 탑승객이 저는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루비처란 사람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립된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루비처와 똑같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비처는 충분히 정말 자기 삶을 다르게 또 바꾸어서 살 수도 있었고 자기 주위에 조언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도 용기를 얻어서 또 새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혼자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가장 불행한 결정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류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벗어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혼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에 휘말려서 불행을 겪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줄 그런 교류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를 납치한다든지 어떤 여자를 납치한다든지 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납치하는 사람이 납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유괴하는 사람이 유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납치를 하려고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납치범이 유괴범이 납치를 하거나 유괴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언제가
납치나 유괴를 하기가 용이하냐 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정말 그럴 때가 납치를 당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우리 속에도 우리 생각에 이끌려가고 정말 나쁜 마음에 우리가 휘말려서 거기에 막 휘말려 갈 때에 우리가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또 어려움을 털어놓고 고통을 털어놓고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들이 흘러와서 우리가 쉽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남의 도움을 입으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도와줄 자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허적거리다가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버 여러분 우리는 실버 대학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교류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절친한 분들을 두셔서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을 두셔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상의하고 교류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또 정말 옆에 분들이 용기도 주고 또 새로운 마음도 넣어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노년이 참 행복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립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고립된 문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웃분들과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